혹시 유튜브 영상을 계속 끊지 못해 이 영상을 누르셨나요? 유튜브 업로드한 지 벌써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누워서 계속 핸드폰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현실적으로 그 모든 악순환을 깨부술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악습관들로 인해 스스로 핸드폰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핸드폰에 중독된 것이 아닌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도파민이란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행복 화학 물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길 때 그 기분 좋은 느낌이 바로 도파민 덕분이죠. 이렇게 도파민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분비되며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도파민은 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깊어 쾌락을 경험할 때 분비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튜브를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도 그것이 뇌가 가장 쉽게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뇌에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오래도록 그 행동을 계속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파민 중독인 거죠. 하지만 도파민은 동기부여 매니저 같은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바로 도파민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파민은 우리가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게 만들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이 지금 같은 화학물질을 가지고도 완전히 상반된 본인에게 훨씬 생산적인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행동들은 대표적으로 규칙적인 운동하기,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목표 설정 및 달성하기,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이걸 몰라서 안 하냐고 왜 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계속 미루며 못하고 있었던 습관들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는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참고해 올바른 습관을 만들고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기 위한 비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는다. 상상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쌓여서 당신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 이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어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끄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힙니다. 책에서 저자는 1% 개선 법칙을 소개합니다. 이는 매일 1%씩만 개선해도 1년이 지나면 원래의 상태보다 37배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복리의 원리를 습관 형성에 적용한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변화들이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급되는 영국 자전거 팀의 이야기는 습관 형성과 작은 변화의 힘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00년대 초반 영국 사이클팀은 국제 사이클링 경기에서 평범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세계 정상에 오르기 위해 매일 1%씩 개선해 나가는 작은 변화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 사이클팀은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훨씬 일찍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획득하며 작은 변화와 습관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냈습니다. 습관 루프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저자는 책에서 습관은 일반적으로 신호, 욕망, 반응, 보상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습관이 형성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습관의 시작점으로 특정 상황, 시간, 장소 또는 감각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신호가 되어 흡연 습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습관을 갖게 되면 특정한 욕망이 발생합니다. 이 욕망은 습관을 실행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흡연 습관의 경우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욕망에 따라서 특정한 행동 또는 반응을 취합니다. 흡연 습관에서는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넷째, 반응에 따른 보상은 습관을 강화합니다. 흡연 습관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의 마음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 루프는 우리가 많은 일상적인 행동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만듭니다. 저자는 이러한 습관 루프를 이해하고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부정적인 습관을 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습관을 개선하고 성공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더 나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습관을 형성하려면 습관을 만들기 수월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첫째로, 습관은 정체성이다 라는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습관을 바꾸고자 할 때 결과에 집중합니다. 나는 매일 책 읽을 거야, 매일 운동할 거야, 악기 배울 거야. 하지만 이런 결과 중심 사고를 하게 되면 한 번이라도 그 행동을 놓치는 순간 습관은커녕 잘하고 있던 것들도 함께 와장창 무너지게 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죠. 하지만 결과 중심이 아닌 정체성 중심의 사고를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매일 책 읽을 거야 가 아닌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야 라고 나의 정체성을 바꾸게 되면 시간이 남더라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행동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1%라도 행동들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고 점점 습관을 실천하기 더 쉬워지며 반복되는 실천은 다시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수많은 예외의 상황들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변 환경에 의해 매번 타협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현실적으로 더 구체화해야 합니다. 바로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말이죠. 다시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전 6시에 집 앞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것이다. 나는 오전 8시에 회사 앞 카페에서 책을 읽을 것이다. 나는 오후 8시에 학원에서 악기 연습을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구체적인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식화하게 되면 뇌는 좀 더 쉽게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행동을 바꾸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그 변화를 유지해야 할 차례입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싶다면 운동화와 운동복을 시야에 놓고 운동기구나 운동 동기부여 포스터를 자주 볼 수 있는 장소에 두어서 운동을 더 쉽게 시작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 형성에서 부정적인 환경 요소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를 자주 먹는다면 과자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선반 위에 두어 욕을 제거하고 건강한 간식을 식탁 위에 두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습관별로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은 무조건 독서하는 곳, 침대는 잠만 자는 곳 등과 같이요. 혹시 집이 좁아 공간 분리가 어렵다면 집 근처에 있는 카페별로 독서하는 곳, 일하는 곳 등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자 할 때는 지원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 습관을 기르기 위해 달리기 동호회에 가입하여 함께 운동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렇듯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우리의 행동을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보상을 주는 습관에는 즉시적인 기쁨의 조각들을 덧붙이고 그렇지 않은 습관에는 고통의 조각들을 덧붙이는 것이다.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했다는 느낌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록 아주 사소한 방식일지라도 말이다. 자, 주변 환경을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필살기를 날려줄 차례입니다. 바로 습관에 대한 보상입니다. 습관에 작은 보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습관이 만족스러워지고 동기부여를 높입니다. 이로써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며 습관을 강화합니다. 독서 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나 차를 마시거나 금연을 시도하는 경우,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날을 기념하고 자신에게 치킨 한 마리 선물을 주는 것 등이 보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습관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 대신 긍정적인 경험으로 습관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습관으로 인해 얻는 궁극적인 보상은 계획한 것을 실천한 것 자체에 대한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매일매일 플래너에 제가 하고자 하는 습관들을 모두 적어놓고 그날 수행 완료한 습관들을 하나씩 그어가며 거기서 느껴지는 희열로 스스로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플래너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보상하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그래도 습관 만드는 게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직접 무료로 습관 만들기 컨설팅 및 챌린지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설명란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보다 1%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